넘어가 볼 텐데요. 맨체스터에서 또 대기하고 있는 이스타TV의 박종순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체스터 박종순 기자.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이 연결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은 하하 좀 많이 긴장되나요? 하하. 네, 긴장됩니다. 아, 현재 아스날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라울 산네히, 바르셀로나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죠. 많은 이 아스날 팬들은 이미 라울 산네히가 바르셀로나에서 침을 뿜는 미드필더 파브레가스를 데려갔을 때 별 문제 없이 팀이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가 보지요? 여보세요? 네, 네. 그리고 자, 에버튼 대 아스날 구디슨 파크에서 펼쳐져 있는 경기 전반전은 0대 0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기죠. 제가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팀의 현재 벤치에 앉아있는 던컨 퍼거슨과 프레디 룽베리는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던컨 퍼거슨은 에버튼에 남아서 코치를 할 생각이라고 하고, 룽베리는 그 얘기가 많았어요. 지금 떠날 수도 있다. 사실 모양새가 쉬운 상황이 아니니까 떠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인터뷰로 봐서는 잔류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독특한 그림이죠. 저도 축구를 적게 보진 않은 편인데 오랫동안 해외 축구를 보면서 감독 대행의 마지막 경기인 게 두 팀 동시인 것도 저는 처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식 계약은 했는데 바로 처음부터 부임할 수가 없는 상황, 굉장히 좀 근자의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카를로 안첼로티가 파하드 모시리 구단주랑 왼쪽에 빌 켄라이트 회장이랑 같이 앉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르테타 신임 감독은 비나이 벤카테시암, 라울 산네히 그리고 에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전반전을 보고 느낀 생각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우리가 한 4, 5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야, 4, 5년 뒤에 안첼로티가 에버튼 감독한다? 라고 얘기했으면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레알 마드리드, AC 밀란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3번을 우승한 감독이 에버튼에 온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뉴가 토트넘에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아르테타가 이렇게 빨리 맨체스터 시티에 있다가 바로 아스날 감독으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네. 근데 하여튼 첫 번째는 안첼로티가 참 에버튼에 부임하다니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팀의 감독 모두 다 와,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냐. 특히나 아스날 쪽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던컨 퍼거슨 감독은 마르코 실바 감독이 하지 못했던 거,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라인이랑 간격 유지 그리고 애매한 대륙식 축구를 다 벗겨내버리고 심플하게 4-4-2 두 줄, 히샬리손이랑 칼버트 루인을 전방에 내세우고 나머지 미드필더 라인을 컴팩트하게 유지시키면서 일단은 실점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순간에 카운터를 때린다의 느낌으로, 던컨 퍼거슨이 예전에 뛰던 뭐 그런 느낌이죠. 이런 사실 어떤 전술을 쓰는 거는 데이비드 모예스 같은 사람이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스쿼드를 가지고 안첼로티가 어떤 걸 쓸지를 모르겠어요. 안첼로티는 이전에 사리가 만들어놨던 4-3-3을 4-4-2로 바꾸면서 초반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그 스쿼드에 맞지 않는 4-4-2를 좀 썼습니다. 근데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안첼로티가 그 이전까지 굉장히 많이 칭찬 그리고 평가받았던 거는 있는 자원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전술을 만들고 끼워 맞춰서 짜내는 걸 잘하는 감독이었습니다. 자신의 전술에다가 선수들을 녹이기보다는 선수들을 가지고 최적의 어떤 뭘 만들어내는. 근데 그게 요즘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가투소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지긴 했습니다만 4-3-3을 썼더니만 경기 내용이 좀 바뀌는 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스쿼드를 가지고 안첼로티 감독이 어떤 느낌의 전술을 쓸 것인지, 디마리아를 하프윙으로 터뜨린 것도 사실은 뭐 안첼로티였잖아요. 근데 지금 에버튼의 스쿼드를 가지고 어떤 느낌을 낼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모시리 구단주와 이제 같이 레드앤화이트 홀딩스에 있는 그 우스마노프, 알리시 우스마노프는 아스날의 이 주주였다가 이제 도저히 크렌케한테 뭔가를 주식을 사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하니까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돈은 분명히 많이 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폴리에서 돈을 많이 썼지만 안첼로티 감독이 나폴리에서 보여준 건 없습니다. 근데 에버튼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 프레디 룽베리 뭐 제가 욕도 많이 하고 뭐 십새끼다 저새끼다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나중에 이 기사를 통해서 접한 걸로 봤을 때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아르테타 이 체제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죠.
아르테타는 시간을 줘야 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르테타 같은 도박을 선택을 했다면 좀 지켜봐야죠. 지금 그라니트 자카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헤르타 베를린으로 넘어갈 것 같고, 여러 선수들이 일단 겨울 이적 시장 동안에는 많은 돈을 쓸 수 없을 것이고, 내년 여름에나 돼서야 아르테타가 좀 원하는 선수들을 뭐 그게 가격이 얼마가 됐든 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기간 동안 아르테타가 해야 될 일은 수비 라인의 안정화. 그러니까 지금의 아스날의 수비 라인은 훈련을 안 하는 듯한 수비거든요.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개인의 역량이 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보완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공을 좀 잘 순환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공이 지금 안 돌아요. 후방 빌드업을 한답시고 밑으로 내려놨을 때 전방 쪽으로 공을 보내줄 사람이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뭐 다비드 루이즈나 어쩌거나 막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 선수들을 갖다 박아놓은 건데 그게 됩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그게 이제 아르테타가 해결할 부분인데 단시간 내에 해결할 것으로 보이진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바메양, 라카제트 같은 선수 제가 봤을 때 못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일단은 나갈 선수는 나가고, 그 와중에 돈이라도 많이 챙겨서 그 사이에서 최대한의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도박인 감독이니까. 근데 아스날이 도박 거는 것도 있지만 아르테타도 도박이에요. 자기 감독 인생의 도박이기 때문에 서로 도박, 그러면 잘해봐야죠. 일단 전반은 경기 내용을 이야기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프타임 후에 후반전에는 경기 내용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전에 돌아오죠. 자,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는 게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중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어떤 임무죠. 이 경기는 무언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 여러 부상 선수들을 메우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이 선수 저 선수를 끼워 넣었고, 어린 선수들을 배치를 시켰고, 그 선수들은 여전히 그냥 그랬습니다. 에밀리 스미스로우, 그 다음에 리스 넬슨, 이런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 뭐 어린 선수들에 대해 아르테타가 당연히 기회를 주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아스날 1군 경기에 투입되면 안 되는 수준의 선수들이거든요. 아무래도 프레디 륜베리는 자신이 아카데미, 그러니까 23세 이하나 좀 어린 선수들을 다뤘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것 같은데 기량 미달이다. 마르티넬리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 1군에 들어와서 뛸 수 있을 만한 선수는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라카제트랑 오바메양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선수 모두 다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설사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르테타가 원하는 축구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일지 혹은 어떤 방식일지 좀 궁금해요. 보여준, 우리가 본 샘플이 없기 때문에, 본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축구를 할지 좀 궁금하고, 안첼로티 역시 많은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시리 구단주 때문에. 근데 여전히 이 스쿼드를 가지고 일단은 지금 에버튼이 16입니다. 지금 이 경기에 승점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날이 10이고 그 다음에 에버튼이 16인데 이번 시즌 안에 무언가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아마 가능한 한도 내에서 유로파권 근처까지는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두 팀 모두 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승점 차로 봤을 때 4위 첼시랑 7점 차니까 남은 시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걸 바라면 그거는 개자식들이죠. 지금 현재 팀 상황에 새로운 감독을 앉혀놓고 감독 경험이 없는 감독을 데려왔는데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라. 그거는 이거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나서 야, 돈 벌어와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고 시간을 좀 오래 두고 봐야 될 상황이고 오히려 에버튼 같은 경우에 안첼로티 같은 감독은 사실 바로 어느 정도 성적을 내야 되는 이 커리어를 가진 감독이고 그만한 보상을 해줬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첼로티의 에버튼이 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이거 외에는 이 경기에 대해서는 뭐 그닥 이야기할 게 없고 덩컨 퍼거슨 감독이 저는 그 프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좀 인상 깊어요. 선수 시절 때 열정 넘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감독 대행이 돼서도 보여줬고 안첼로티 감독이 오면서 사실 이런 식으로 대행을 갖다 다시 코치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팀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덩컨 퍼거슨 에버튼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몇 경기는 안 됩니다만 그 전술 변화를 통해서 팀을 하나를 뭉치는 느낌도 보여줬고 보는 맛이 있는 감독 그 다음에
팬들로 하여금 환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열정 넘치는 모습.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 마이클 케인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파비앙 델프가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홀게이트를 올렸고 뭐 이러면서 약간의 이 전술 변화. 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롱패스를 잘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나름의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그거 대비 링베리는 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링베리는 이건 아스날에 대한, 제가 링베리를 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상황이 그랬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냥 좀 이렇게 너무 뚱하고 있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감독 커리어나 이런 그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그 감독 대행직을 수락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었을 텐데 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코칭 스태프도 구비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제대로 된 감독도 아니고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링베리도 엄청 고생했죠. 네. 이 이후에 뭐 두 감독 대행 모두 다 좋은 커리어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두 팀 다 오늘 경기보다는 아르테타가 부임한 다음에 첫 경기라고 할 수 있는 본머스 원정, 그리고 에버튼은 안첼로티 감독이 이끌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번리전이거든요. 요 경기를 어떻게 할지, 요게 박싱데이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요때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요 경기들을 가지고 저희가 후토크도 그 다음에 또 주간 EPL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 대 레스터 시티입니다.